2022년 현재 네이버 로직은 어떻게 변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정말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끝이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가 좀 단일 상품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모음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모조리 상품명에 이제 작성하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노하우였고, 농심 신라면, 뭐 진라면, 짜파게티, 뭐 팔도 비빔면 이런 것들을 다 때려박고 옵션에도 다 넣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러면은 고객들이 불편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다이렉트로 이제 볼 수가 없다, 좀 불편하다, 난 신라면을 찾고 싶어서 신라면을 검색했는데 팔도 비빔면이 위에 있으니까 헷갈린다 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대표 이미지랑 상품명이랑 그리고 상품 옵션 1번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돼요. 이제 마부사키님께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시는 게, 이제 그런 커머스를 하든 이제 소위 말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상품들,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 때 네. 어떤 식으로 상품을 이제 정하고, 네. 우선 이제 카테고리를 정하고 상품을 정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상표권까지 낸다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오래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네. 소싱 상품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마진이나 매출을 고려해서 상품을 갖고 오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이 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1억까지 나오려는 제품들을 이제 소싱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싱을 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마케팅 관점이에요. 잘 팔릴 만한 제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제품을 갖고 오는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그 상품을 소싱하실 때 상품의 경쟁 강도를 보고 이제 소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경쟁 강도가 낮은 거는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게다가 이제 내가 잘 팔면은 경쟁자가 무조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쟁자가 붙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제 포커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의 경쟁 강도를 봐요. 상품의 경쟁 강도를 보는 것보다 마케팅의 경쟁 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소싱하고 나서 사실 저희는 구매 대행도 하고 위탁도 하고 사입도 하고 제조도 해요. 전부 다 하는데 상품을 등록하고 난 이후부터는 마케팅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과 브랜딩 싸움. 그래서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인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에서 우리 제품이 노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제 소싱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네요. 내가 상품은 어쨌든 남들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뽑지만 마케팅을 할 때, 네네네. 마케팅을 할 때 네. 이제 이 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이 마케팅을 했던 정도의 네. 수준들을 보는 거겠네요. 네네네. 내가 맞습니다. 들어가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시로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예시로 저희가 그 잘 팔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프라이팬이 있어요. 프라이팬. 네. 어떤 소구점을 강조했을지 네. 궁금한데요.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길목을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키워드를 조사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걸 내가 팔았을 때 잘 팔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나와요. 제가 예시로 이제 프라이팬을 팔고 있는데 우선은 이거를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봅니다. 프라이팬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파워링크도 있고 쇼핑 탭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고 뷰탭 이런 식으로 뭐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다를 거예요. 키워드별로. 어떤 건 이제 에어서치로 이제 스마트 블록이 뜨고, 어떤 건 뷰탭이 뜨고, 또 어떤 키워드에서는 지식인이랑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홍보하고 싶은 키워드를 싹 다 조사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해요. 저희는 이걸 전략 매치도라고 부르는데 이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을 판다고 했을 때 우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 글이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인에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조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 프라이팬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블로그랑 지식인은 있는데 뉴스가 없는 거예요. 뉴스라는 어떤 그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뉴스로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대부분 모르고 그냥 뭐 블로그 체험단 하고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노출이 되고 있는 항목들에서 후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가 있으면 블로그 후기를 이제 쓰는 거고, 지식인이 있으면 지식인에 맞춰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럼 글은 어떻게 쓰느냐? 글은 원고를 작성해 주는 업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서 후기 글을 쓰고 싶다. 이 후기 글을 전문으로 써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맡기면 글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업로드 하면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이제 기본이고, 여기서 키워드를 이제 확장을 시켜요. 제가 프라이팬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란말이 프라이팬이나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쓸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는지도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프라이팬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쓰임새를 봤을 때 새우 감바스 이런 요리도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팬으로 만드는 요리 중에 새우 감바스를 검색을 다시 해봐요. 그랬을 때 이제 뉴스 탭이 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뉴스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팬 신제품 땡땡땡 이제 브랜드명 출시 기념 20% 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 우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 글을 다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수기 한 2달 전부터 중소형 키워드부터 대형 키워드까지 쫙 다 깔아놓으면은 사실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안 팔린다면 이제 제품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이제 좀 들고, 저희가 상품을 소싱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까지 사실 한 달 정도 걸려요. 직접 사진을 찍고 이렇게 디자인까지 이제 입히고 뭐 이제 뭐 후기 작업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미리 후기 글을 다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런칭을 하자마자 쫙 그냥 다 깔아놓는 거예요. 네, 속도전이죠. 이때는 성수기 2달 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구매랑 후기가 이제 쌓이니까 순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 다 이용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네. 사실 이렇게 또 풀어서 또 직접 예시를 들면서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다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자기 상품을 상상하면서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초보분들이 나는 무슨 카테고리부터 할까라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네. 초보분들이 어떤 네. 카테고리를 하면 좋을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초보라면. 초보라면 저는 사실 초보라면은 안 했으면 하는 카테고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안 게 했으면 하는 있을까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뷰티, 건기식, 의료기기 이런 거는 광고 심의가 있어가지고 마케팅을 배워도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뭐 자사물로 넘어가서 뭐 퍼포먼스를 하던지 아니면 광고 이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소상공인이 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저는 일단 위탁으로 판매를 하시니까 일단 내가 잘 팔아보는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 이거 카테고리는 크게 상관은 또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 지금 자사몰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근데 브랜드마다 다 자사몰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이런 식으로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자사몰은 안 하시고? 네, 자사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은 어떤 전략으로 하고 계세요?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쇼핑 탭 자체에서 이제 상위에 노출이 돼서 판매하는 방식이 이제 있는 것 같고, 이 방식은 뭐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가구매나 뭐 슬롯이나 이런 걸 쓰면 이제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돈을 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끼리 했을 때 내가 1페이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잘 팔리진 않아요. 그 잘 팔리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똑같이 돈을 써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경쟁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 이건 결국에는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1페이지에 올라갔던 상품끼리의 경쟁은 외부에서 트래픽을 얼마나 잘 갖고 오느냐 이 싸움이고,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해서 순위를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결국에는 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끌어놨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여기서 더 한 단계 올라가려면 내가 바이럴을 통해서 외부 유입을 더 늘려서 얘네들에서 싸움에서 이긴다. 그렇죠. 네. 결국 그런 스킬적인 부분은 네이버가 뭐 로직을 바꾼다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꼼수는 오래 못 그렇죠. 가더라고요. 꼼수는 오래 못 가요. 네. 저도 이제 3년, 4년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많은 이제 분들을 봤지만 꼼수에 의존했던 분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네. 정말. 예.
근본적인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만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바이럴이라는 게 사실 한두 달 만에 네. 솔직히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정말로 오랜 맞습니다. 기간 이 상품도 해보고 저 상품도 해보면서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노하우가 쌓이고 네네네.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자 그러면은 마부사키님 같은 경우는 뭐 CPC 이런 거는 하나도 진행 안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쇼핑 음. 검색 광고는 예전에는 광고 효율이 이제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쉽지 않죠. 네, 그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러면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세요? 요즘에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플루언서 협찬.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파워 콘텐츠. 이거 많이 잘 모르시거든요. 파워 콘텐츠. 인플루언서 협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언서 그 항목이 생겼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그 탭이 아예 고유에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상위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인플루언서 분한테 우리 제품을 이제 협찬을 해주고 원고료를 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후기 글을 써주는 대가로 이제 몇만 원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면 이제 후기 글을 잘 써주시는 거고. 몇만 원밖에 안 해. 네. 이게 인플루언서랑 이제 키워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네. 저도 인플루언서인데 네. 저는 안 와요 협찬이. 이게 또 이제 글을 아주 맛깔나게 쓰시는 분들은 좀 비싸죠.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파워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구조는 쇼핑 검색 광고랑 똑같아요. 클릭했을 때 이제 광고비가 나가는 CPC 이 형태라서 파워 콘텐츠는 다만 글을 내가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사실 글을 이제 쓰는 거를 어려워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글을 쓰는 것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계속 광고가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효율이 지금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좀 쓰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 조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파워 콘텐츠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전략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스마트 스토어도 스마트 스토어지만 초보자에게는 쿠팡이 조금 더 그쵸, 트래픽이 그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쿠팡 마케팅 좀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쿠팡은 사실 CPC 광고의 의존도가 저희도 좀 높은 편이에요. 쿠팡은 효율이 좀 좋아요. 효율 괜찮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정산이 조금 이제 늦고 약간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판매자 친화적이진 않잖아요. 뭐 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효율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재고도 이제 많이 묶이게 되고 정산 같은 것도 조금 느리게 되는데 저는 이걸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저랑 생각이 너무 네. 동일한데요? 네. 결국에 이게 끌려다니면은 지금 제트 배송이나 로켓 배송 들어가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수료 자꾸 올리라고 하고 광고비 자꾸 올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이 완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흑자가 나려면은 계속 뭔가 돈을 이제 쓰게끔 유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약간 저도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독이 든 성배다 이거는. 내가 매출을 빠르게 가고 싶으면 쿠팡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는 게 맞는데 쿠팡에 대해서 집중만 하면은 언젠가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사물로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제 결제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도 쿠팡 그 의존도가 뭐 아예 없진 않아요. 네. 저도 쿠팡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자사몰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사몰은 작지만 아주 작고 소중한 매출이지만 계속 바이럴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우리 셀러는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에 의존적이게 되면은 그거 사다리 발로 차면은 맞아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은 네. 근간이 흔들려요. 맞아요, 직원들 맞아요. 급여도 못 주게 되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의존도를 살살살 낮춰야 된다는. 근데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그거는 어쩔 수 네. 없어요. 왜냐면 매출이 나와야지 또 기뻐서 네네네. 또 뭐 모티베이션이 돼서 하잖아요. 그거 네네네. 인정하시죠? 인정하고 다만 이제 그런 악순환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 게 이제 너무 맛을 들리면은 어느샌가 나는 이걸 이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딱 그렇게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2022년 사실 저는 네이버 로직이 너무 많이 변해갖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네이버 로직은 어떻게 변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 정말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끝이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가 좀 단일 상품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모음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모조리 상품명에 이제 작성하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노하우였고, 농심 신라면, 뭐 진라면, 짜파게티, 뭐 팔도 비빔면 이런 것들을 다 때려박고 옵션에도 다 넣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러면은 고객들이 불편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다이렉트로 이제 볼 수가 없다, 좀 불편하다, 난 신라면을 찾고 싶어서 신라면을 검색했는데 팔도 비빔면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대표 이미지랑 상품명이랑 그리고 상품 옵션 1번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신라면을 팔아요? 그럼 신라면의 대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상품명에도 농심 신라면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거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곧 이제 규제가 식품도 이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라면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옵션 첫 번째 상품에도 신라면을 팔아야 돼요. 여기선 팔도 비빔면을 팔아서는 안 돼요. 추가 요금 이런 것도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스크 팔 때 예전에는 대형, 중형, 화이트, 블랙 이렇게 그냥 상품명을 작성하면은 얻어 걸렸단 말이에요. 중형을 이제 사고 싶은 사람도 이제 내 상품이 노출되고, 대형 사고 싶은 사람도 노출이 되고. 근데 지금은 마스크, 대형, 블랙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만들으라고 네이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상품인지가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네이버에 마스크를 검색을 했을 때 대형 상품이 있고, 블랙 상품이 있고, 뭐 중형 상품이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 것 같고, 네이버는 왜 이런 걸 하냐? 요즘에 그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보시면은 커머스 솔루션 마켓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대부분 잘 안 쓰실 텐데 상품 수가 많은 업체들은 이제 이걸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이제 구매할 것 같은 상품들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메인에 밑에 하단 보시면은 AI가 추천하는 함께 사면 좋은 제품들 뭐 이런 어떤 워딩이 있어서 제품을 다르게 배열을 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이 보이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AI가 작동을 하려면 단일 상품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단일 상품으로 올리면은 좀 마구잡이식으로 상품을 올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상품들을 가격 비교로 그냥 다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마 이렇게 묶은 상품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 이게 가장 큰 파도인 것 같고,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은 공지사항을 계속 좀 트래킹을 하면서 계속 이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저도 좀 알고 있는 정보인데, 네.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생긴 게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들도 예전에는 마구잡이식 정보를 줬던 거에서 고객의 쇼핑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살아남는 이제 자기네들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AI라는 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원초적인 쇼핑몰에서 클릭 앤 뭐 결제 뭐 이거에서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쇼핑몰의 밸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두 가지를 선택한 게 네이버의 그런 정책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공지사항 그 참조하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정확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봐도 내가 구매자가 돼서 고객의 쇼핑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갖고 네. 하시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거 너무 정답이죠. 너무 완벽한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꼼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지를 확인하고, 아,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구나를 파악을 했으면, 이제 대표님.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그쵸, 있을걸요? 그쵸.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 나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쇼핑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꼼수에서 또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면서 하게 되면은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지금 시작해도 계속 성공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1, 2년 있다 실패하는 분도 있고 네. 뭐 3, 4개월 반짝 잘 됐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엄청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네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제가 수강생 분들께는 항상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품을 소싱할 때 비타민과 페인킬러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페인킬러는 진통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아프면 비타민을 먹나요? 아니면 뭐 진통제를 먹나요? 페인킬러를 먹죠. 당연히 이제 네, 진통제, 페인킬러를 찾게 되죠. 네, 비타민은 그래서 있으면 좋긴 한데 딱히 뭐 없어도 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제 진통제는 누군가한테는 꼭 있어야만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가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상품들보다는 없으면 좀 불편해 이런 제품들 그리고 없으면 힘들어 이런 제품 또 나아가서는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타깃을 정의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싱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쭉 보면은 결국에는 상품을 소싱하거나 뭔가 마케팅을 다 전개하는 방식에서 결핍을 잘 건드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 결핍 그런 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했던 말이랑 되게 똑같은데 소싱은 인간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예,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대표님 지금 우리가 이커머스 말고도 네. 신박한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네.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네네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에게도 하나 알려주세요. 이게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있는데 예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에 글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언급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뽐뿌라고 해볼게요. 그럼 뽐뿌에 그 게시판에 글을 하나 써주는데 돈을 얼마를 받냐면